아이템 1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이템 1에 대한 내용은 정적 팩터리 메서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저희가 생성자도 쓰지만 정적 팩터리 메서드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정적 팩터리 메서드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거든요. 우선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장점이 총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고, 첫 번째로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성자 같은 경우는 그 클래스의 이름을 따르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지정할 수 없지만, 정적 팩터리 메서드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서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클라이언트한테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넘버즈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메소드 이름을 from integer string, from long string, from double string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을 파싱을 해서 인티저 형태로 반환을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성자가 순수하게 객체를 생성하는 책임만 담당을 할 수가 있어요. 유효성 검증이나 파싱 같은 경우는 이 정적 팩터리 메소드에서 담당을 하고, 이렇게 생성자는 순수하게 자기의 역할인 객체 생성 책임을 담당하게 되면 조금 더 책임 분리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음, 헬스, 네. 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출될 때마다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불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필드에 미리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 놓으면 이제 이 정적 팩터리 메서드로 이 매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이 필드에 선언된 인스턴스를 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출이 될 때마다 불필요하게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런 식으로 캐싱을 해 놓으면은 캐싱을 해 놓은 이 방법을 이용한 이제 패턴이 있는데, 이제 플라이웨이트 패턴이라고, 이렇게 필드에 캐시를 해 놓고 이 매개 변수를 받아서 만약에 이 필드에 내가 캐싱을 해 놓은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저장된 캐시를 반환을 하고, 만약에 저장이 안 돼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새로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반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메모리가 낭비되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특정 디자인 패턴에다가 적용을 하면 메모리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턴스 캐싱을 해서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식으로 하면 불필요한 객체 생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환 타입의 하이 타입 객체를 반환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컬렉션즈가 있어요. 이 컬렉션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위에 이 부모 인터페이스를 두고 이거에 대한 하위 객체들을
이렇게 동방 클래스라고 해서 이 동방 클래스 안에서 내가 어떤 거를 반환을 할지에 대해서 그런 구현체들을 다 구현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동방 클래스는 부모의 부모 인터페이스의 이름에 복수형을 사용하는 게 좀 관례적으로 사용을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 자바 그 컬렉션 API를 이제 들어가서 본 건데, 저희가 사용하는 불변으로 만드는 리스트를 불변으로 만드는 unmodifiable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정적 팩터리 메서드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구현체가 이런 식으로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API 내부에 이 동방 클래스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런 싱크로나이즈드 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적 팩터리 메서드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구현체가 이 컬렉션스 동방 클래스 내부 안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참고 사항은 이제 컬렉션스가 여전히 동방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인데, 이제 자바 버전이, 그러니까 9부터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정적 메서드를 가질 수 있고, 뭐, 정적 필드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컬렉션스에서 동방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네 가지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입력한 매개 변수에 따라서 매번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반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인데요. 반환 타입을 하이 클래스로 해서 매개 변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객체를 반환해야 될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 이 추상 클래스 포스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 정적 팩터리 메서드를 통해서 이 매개 변수의 값에 따라서 뭐 텍스트 포스트라는 인스턴스 하위 클래스를 반환을 할지, 아니면 이미지 포스트라는 하이 클래스를 반환을 할지,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이 클래스는 구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구현을 하다 보면은 이제 확장이나 수정을 할 때 조금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솔리드에서 개방 폐쇄의 법칙, 그 OCP 법칙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점인데, 정적 팩터리 메서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반환할 객체의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저는 지금도 그런데 좀 애매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책에는 좀 명확한 예시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JDBC가 그런 대표적인 예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은 이제 서비스 제공자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서비스 제공자 프레임워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뭔가 이 클래스나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JDBC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드를 예로 들면은, 이제 JDBC 표준 API를 보면은, 여기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건 커넥션을 담당하는 거고, 이 서비스가, 이 프레임워크가 이제 어떤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예요. 정의가 되어 있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반환하는 이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고, 그래서 이 표준 또 API 보면, JDBC 표준 API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매니저가 있어요. 이 드라이버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버를 등록을 해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DB라고 하면은 이제 MySQL이나 포스트그리, 뭐 오라클 같은 이런 드라이버를 등록을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커넥션을 반환하는 정적 팩터리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제가 이해하기에는 요 말이 정적 팩터리 메서드를 작성한 시점에는 반환할 객체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요 말인 것 같아요. 이 get 커넥션에서 지금 매개 변수로 URL을 받고 있는데 이 URL에 따라서 MySQL의 커넥션을 반환을 할지 오라클의 커넥션을 반환을 할지가 정해지는데 이 시점에는 그 클래스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추후에 만약에 DB 벤더사 쪽에서 이런 식으로 커넥션을 구현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아니면 커넥션 이외에도 이제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도 이 DB 벤더사 쪽에서 구현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네, 이 커넥션도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태틱 이 블럭이 있는데 얘가 이제 클래스가 로딩이 될 때 얘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MySQL 드라이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 그 전에, 또 한 가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서비스 제공자 인터페이스가 없으면은 이제 구현체를 인스턴스 만들 때 리플렉션을 사용해야 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서비스 제공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제공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하죠.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 스트링이 잘못됐을 때 컴파일러가 잡아주지 못하니까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DB 벤더 쪽에서는 커넥션과 드라이브 인터페이스만 구현해 주게 되면은 이거를 클라이언트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 드라이버 매니저 레지스터 드라이버는 서비스 제공자 등록 API 역할을 하고 get 커넥션은 서비스 접근 API 역할을 해요. 결과적으로 요거를 클라이언트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게 이 리플렉션을 통해 가지고 이 스태틱 MySQL 드라이버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블록을 한번 로드를 해요. 드라이버를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커넥션을 얻게 됩니다. 커넥션을 얻게 되고 여기서 이제 쿼리를 실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다 사용했으면은 클로즈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장점은 총 5가지가 있었고 음. 뭐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URL에 따라서 이제 반환되는 이제 커넥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MySQL은 MySQL, 뭐 오라클은 오라클 이런 식으로 반환 타입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커넥션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이제 부목 이제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이 필요가 없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URL을 바꿨을 때 이 타입을 안 바꿔도 되고 결국에는 이 부분도 저희가 솔리드에서 얘기를 하는 DIP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장점은 총 5가지가 있었고요. 단점은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그 정적 스태틱으로 메서드가 다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상속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컴포지션 그 합성 클래스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그래서 이 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이 클래스를 내가 확장하고 있는 클래스를 이 하위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거를 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때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동작을 더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메서드도 합성하는 형식으로 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게 큰 단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단점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적 팩토리 메서드는 개발자가 찾기가 어려워요.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바 덕스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잘 이렇게 작성해 놨으면은 실질적으로 자바 덕스를 보면은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이 컨스트럭터 서머리 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정적 팩토리 메서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지 않고 메서드 서머리 쪽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이게 무슨 메서드일까? 라고 좀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이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사용한 네이밍 패턴이 있는데 네이밍 패턴은 총 이 정도가 있습니다. from, of, value of, get, instance 등등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from이나 of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네, 요런 게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템 1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정적 팩토리 메서드의 장점은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호출을 할 때마다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하위 타입 객체를 반환할 수 있다. 매개 변수에 따라서 다른 클래스 객체를 반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적 팩토리 메서드 작성 시점에서 반환할 객체의 클래스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총 5가지 장점이 있었고 단점으로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메서드를 프로그래머가 찾기 어렵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정적 팩토리 메서드랑 이 퍼블릭 생성자의 쓰임이 각각 다르니까 장단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정적 팩토리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까 무작정 생성자를 퍼블릭 생성자를 쓰지 말고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한번 고려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네. 아이템 1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